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우리 지영 씨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많이 잘 것 같지 않나요?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못 잘 것 같아요. 아, 농담입니다. 끊고 갈까요? 너무 많이 잘 것 같아요. 12시간 자죠? 네. 아유, 딱 그거에 반 정도 자는, 진짜? 6시간 많이 못 정도 자네요. 자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더 자고 싶은데 네. 일도 바쁘고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휴대폰 잠깐 보고 잠깐 책 읽고 이런 시간 좋아하는데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침에 꼭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2분이래요. 좀 짧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면 시간 7시간에서 9시간 충분히 잔다 하시는 분들도 4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숙면이야말로 사실상 면역력, 이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인데. 보약이죠. 네. 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네. 태진 MC 숙면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아. 좀 공유해 주시죠.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런 걸로 갑자기 하시죠. 또 이렇게 질문 주시면 예, 바로 또 자신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 좀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하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아, 그쵸. 정말 꾹 참고 네. 멀리 두세요. 아니면은 전원을 끄시거나 그리고 암막 커튼 뭐 이사 갈 때 미리 설치하면 참 좋고요. 네. 수면 안대 같은 것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좀 실천은 어렵겠지만 또 수면 환경을 완전히 어둡게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아무래도 네. 푹 자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꿀팁인데. 맞아요. 네네. 저는 근데 요즘에 한 12시간 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그렇구나. 남일 같지 않잖아요. 저는 모르는 척 하지 저는 마세요. 낮에도 허리가 아프고 예, 항상 알겠습니다. 아파요. 네. 자, 오늘 우리 태진 MC 말씀해 주셨던 그런 팁 참고하시면서 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발빠른 리포터 강일아 리포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히라 리포터는 잠 많이 자는지도 궁금하네요. 저요? 네. 저는 잠꾸러기랍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얼굴이 부은 것 같아요. 아, 티났나요? 아니, 다들 잠 못 잤다고 아까 이야기하더니 잠을 많이 잔다고 그러네 이상하게. 오늘 예.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바로 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분 혹시 꿈꾸는 살고 싶은 집 있으신가요? 너무 많죠. 뭐 정말 자연과 하나 된 그런 집에 살고 싶은 소망도 있고. 근데 일단 저는 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게 네.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소파가 막 보이고 뭐가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게 다 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쉼을 취하려면은 휴식을 눈으로부터 모든 게 자유로워야 돼요. 뭐가 보이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려요, 저는. 청소 안 하는 티 났어요. 그런가? 저는 네. 저도 근데 최소한 짐을 조금 적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알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짐이 많아져요. 어느샌가 맞아.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이런 많은 짐들을 잘 꾸며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기린 같은 집을 짓고 야. 사랑하는 님과 함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없어서 그 꿈을 이룰 네. 수 있을까 싶네요. 그래요. 보통 MZ 세대들은 이런 그 저 푸른 초원이 표현 잘 안 쓰는데 또 티났다. 그래요. 예. 어떤 집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이렇듯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분위기나 형태의 집에서 살기를 좀 바라시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이 바라는 집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덧 인구 1,000만이 된 도시 서울. 어딜 봐도 복잡하고 정신없는 게 사실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꽉꽉 막히는 도로부터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까지 정말 혼잡스러워요. 그와 더불어 빈 땅이 많지 않고 각종 건물들까지 들어서 한층 더 아찔해지고 있습니다. 공터를 찾기 힘들 만큼 빽빽한 곳이 되어버렸죠. 서울 개발 초기 단계에는 가파르게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빈 토지에 건물을 짓고 추후에는 개발 제한 지역까지 풀면서 건물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대한민국 건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현대인의 주 거주지로 아파트가 떠오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죠.
아파트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일종의 재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관련 보도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집중 관심을 받고 있죠. 한동안 집값이 내려가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닥쳤던 집값이 서서히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630건으로 집계됩니다. 월별 거래량이 4,000건을 넘었던 때는 2021년 8월 4,065건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보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파트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트렌드는 어떠한지 관계자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좀 상승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세 자금에 대한 DSR 규제 해제, 또 5억까지 대출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도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 가능 등의 정부의 부동산 완화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엔 이 지수가 70선에서 머물렀는데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100에 가깝게 상승했고요. 6월에 서울에서는 지수가 105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아파트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교통, 학군, 주변 인프라, 녹지 등을 많이 보는 추세죠. 그리고 이곳에 지어질 아파트 역시 이런 트렌드에 맞췄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돌아보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특징이 좀 있을까요? 교통망으로는 7호선 라인의 남성역, 또 4호선 라인의 이수역, 또 다양한 버스 노선, 더하면 주요 도로까지의 접근성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양지공원, 까치공원, 또 3.1공원 등 녹지 공간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매우 그린어블한 단지로서 그렇다면 이러한 신축 아파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아파트 내부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장소에 찾아가 봤는데요. 그곳에서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신 건가요? 제가 회사가 강남인데요. 지금 있는 집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가 이제 7호선이고 해서 출퇴근이 가까워가지고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원도 조성이 잘 돼 있고 학군도 괜찮다고 그래서요. 한번 보러 왔어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이분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다양한 타입별로 세워지는 신축 아파트는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취향에 발맞춰 공간 활용도가 뛰어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모습이 분명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각 세대별로 수납 공간과 공간 효율성을 기본으로 채광 및 개방감을 중시한 포베이 설계 기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산 조망은 물론 고층으로 갈수록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입니다. 보시는 아파트 동서남북의 조망권에 대해 설명드리면 북향의 세대는 국립현충원과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남향으로는 관악산, 청계산, 서향으로는 국립현충원과 서달산, 동향으로는 청계산과 구룡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니즈에 맞도록 지어지는 게 최신 아파트의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요즘 현대인들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주 시간 동안 여가를 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내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시설과 놀이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는 추세죠. 두 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던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나는 신문지상에 저거 볼 때는 교통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나이 먹어서 좀 안전하게 편리성이라든가 살만한 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봤더니 의외로 수납 공간이라든가 또 거실 부분이라든가 보니까 아주 넓게 잘 빠져가지고. 또 신축 아파트는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 장만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이란 동일 지역 범위, 즉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죠. 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너무 느리게 진행될 경우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될 사업 부지 내에 상업시설, 종교시설, 유해시설 등이 없다면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 상가 임대차로 인한 이주협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사업지의 성격 분석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당한 아파트로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잘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저런 로망이 담긴 집을 꿈꾸긴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그래도 살기 편한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교외, 뭐 넓은 빌라 이런 곳을 분명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요.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좀 아파트가 좀 적합하잖아요. 뭐 교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거주지로 아파트를 선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김영식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거주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파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전무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우선 현대인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거시설로 관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뭔가 현대인들의 선호도 덕분일까요? 최근에 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또 심심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희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인식이 확대된 덕분에 서울 등 수도권, 특히 강남 3구 지역이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일아 리포터가 이번에 또 직접 이 신축 아파트를 둘러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신혼집 알아본 건가요? 네. 귀가 많이 솔깃해졌어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말이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예. 이게 신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실도 굉장히 개방감이 넓고 공간 활용도도 높아서 현대인들의 취향에 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시대별로 원하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신축 아파트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실내에는 당연히 신경을 쓸 테고 그 외에도 입주자들을 위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공원이 있습니다. 양지공원이라고 그것을 재배치를 이루어놨습니다. 물론 더불어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하여 친환경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넉넉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진짜 저 푸른 초원으로 가고 싶은 네. 그 마음을 담아서 맞아요. 정말 이 도심 안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또 잘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방문하는 분들은 그럼 당연히 좀 호평을 쏟아냈겠어요? 방문객들은 아무래도 최전단 시설이 겸비된 것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네. 더불어 동배치나 역세권, 초역세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아무래도 현대인들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보안 많이 신경 쓰고 또 주차장도 주차 대수 면도 많은 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또 초록초록 푸릇푸릇 이런 공원과의 조화도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신축 아파트들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신축 아파트들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지만 실제로 만나본 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인터뷰를 나누셨죠? 네, 예. 그렇죠. 다양한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뭐 중년 부부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출퇴근이 가까운 거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아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아파트의 편리함이 마음에 든다고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아이를 데리고 온 학부모님과 아이가 네. 함께 곳곳을 둘러보면서 여기는 어떻게 꾸밀까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뭐 지금까지 이 수요 조사도 완벽했고요. 네, 그리고 네, 네. 만족도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사실 저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장만할 때 그 장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지역 주택 조합이라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이 개념 뭐 다들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네, 어려워요. 그래도 잘 예.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역주택이라 하는 것은요, 특히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세대주로서 무주택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주택이 있더라도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그걸 가지고는 85평방미터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 자격을 갖춘 지역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거하여 가입 후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주택 조합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역 주택 조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1차적으로 절차들은 주민 동의율 5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으로. 그리고 확보 후에 조합 모집 신고를 합니다. 관할 구청에다가. 네. 그리고 나서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나서 난 후에 주민 동의율 80%가 됐을 적에 그리고 토지 확보도 15%가 된 후에 그러면은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그리고 주택법에 따라서 지금은 2020년 7월 24일 날짜로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이. 조합 모집 공고 후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더불어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용 승인이라든가 입주, 더불어 마지막에 이제 청산이죠. 청산이라면은 조합 해산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주택 조합이 이제 구성이 되고 나면은 어떤 특징이나 어떤 뭐 장점,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특징을 여쭤볼게요. 제가 세 가지만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대주 자격이 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입니다. 네, 이제 세대주라 하면은 30세 이상 결혼한 자, 30세 이하라도 결혼을 했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30세 이하인데 미혼인자는 월 소득이 207만 원이 넘어야 세대주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좀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장점들, 특징들을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또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분명히 단점도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조합은 가입 요건이 가장 충족이 돼야 됩니다. 특히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된다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이전 6개월 전에 서울, 경기도, 인천에 계속 거주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세대주만 가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사업 지체 시 추가 분담금 발생될 여지도 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갈등 간에 신뢰로서 갈등이 발생 시에 신뢰로서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네. 좀 큰 돈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 맞아요. 분명히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네. 속에서 뭐 싸우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아무래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신뢰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지금 말씀 잘해주신 게 네. 그 돈 문제가 사실상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서까지 가입을 했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때 좀 환불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또 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기간의 준하에 가능합니다. 조합 모집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 30일 이내 철회 시 전액 환불하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합 모집 필정 교부 후 1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인가 접수를 못하면 관할하는 관청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전액 보장해 드립니다. 네, 조건이 있으니까 네.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꼼꼼하게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외에도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확정되지 않는 사실, 다시 말해서 허위 광고 또는 과장 광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하철 5분 내 도보 가능하다고 하는데 5분을 전속력으로 뛰어야 5분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과장 광고인 거예요. 네. 또 두 번째 주의할 할 점을 말씀드린다 하면은 불확실한 사업 계획 그리고 동호수 지정은 사실상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타입이라든가 또는 가군, 나군, 다군, 라군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청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허위 광고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합 계약서 작성 시 조합 규약은 꼭 확인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니즈나 수요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역 주택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 과정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점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영식 전무님 그리고 강일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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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 현대인들의 주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만큼 최근 들어서 신축 아파트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선택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이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 깊게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타입이고 어떻게 내가 정말 실천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들 꼭 주의사항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면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거주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